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갖고 있습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만큼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는 하메네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폭이 약 50km로 좁고 수심이 얕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로의 병목 지점입니다. 이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운송되는데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이란 위기 상황 때도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란은 오늘 우방국 러시아로 외무장관을 급파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And we know that they were trying together with China to introduce a resolution to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러시아 외무부는 주권 국가의 영토를 폭탄으로 공격하는 무책임한 결정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목표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ממשיכים ונחושים להשיג את יעדי המבצע, הסרת האיום הקיומי על מדינת ישראל. 이스라엘이 언급해온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한 암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가 파괴됐는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겠죠. 어쨌든 본토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거든요. 이란 의회에서는 의결이 끝났다고 하고 이제 최고 지도부에서만 결의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실제 봉쇄 들어갈 거로 보세요? 이거 왜냐면 봉쇄되면 전면 봉쇄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세계 경제에 가져오는 파장 그리고 이란 경제에 가져오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건 쉽사리 이란으로서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란도 타격이 큽니까? 이거 봉쇄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란에 그 대해서 경제제재가 더 가해질 수도 있고요. 물동량 자체가 이제 멈추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현실적인 카드는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대한 공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거에도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이 폭사했을 때도 그 영내 그 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유효한 대응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어떤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것은 그러한 카드를 쓰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해준 것이지 그것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의 하나의 카드란 말씀이신데 이란 또 쓸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말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잖아요. 외신 아침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란에서 미사일 쏘면 3분이면은 이라크에 있는 저 미군 기지에 저 미사일을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미군 기지 이란에서 미사일로 때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기지가 공격당했으니까. 그러면 또 확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폭사당했을 때 그 뭔가 이란이 미군 기지를 때릴 때 했던 그 행태를 보면 미리 어느 정도 사전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미군에 대해서 때릴 수 있다라는 때릴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라, 대비를 해라 이래가지고 사실 사망한 그 미군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뇌진탕이나 이런 그 충격을 받은 미군이 있었지만 그 기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 때릴 때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이란 군인과 군대와 이란 국민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핵시설, 핵 역량, 그리고 핵 위협에 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국한적인 어떤 군사
조치였다. 이렇게 해서 이란과 전쟁을 할 어떤 의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선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란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인 거고 그걸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는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란은 본인의 본토가 공격당했고 핵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반격은 해야 되긴 되는데 확전은 이란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레짐 체인지라는 거 결국 이제 이란의 신정 정치 체제를 끝낸다 요 얘긴데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없다. 그다음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생각 없다. 근데 오늘 새벽에 트루스 소셜에 이제 올린 거 보면은 정권 교체를 언급을 해요. 레짐 체인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럼 더 강해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에 상대를 막 몰아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의 일환입니까? 뭐 다 가능성이 있죠. 그 실제로 이란의 대응 수위를 보고서 이제 미국도 리짐 체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만지작 할 거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대응이 미국이 예상했던 안에 들어가 가지고 미군 기지에 대해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상당히 수위가 조절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 백채널로 이 미국과의 어떤 그 외교적인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지금 이란의 어떤 그 이란 정부에서 러시아라든지 튀르키예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중재를 통해서 외교적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이제 그 넘어서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란이 대응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미군이 사망을 하거나 미국 국민이 사망을 하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리짐 체인지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리짐 체인지를 실제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지만 이란의 대응을 보고서 조치를 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진짜 봉쇄하느냐. 그리고 미군 기지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미리 알려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인해서 반격하는 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그리고 상당히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굉장히 외교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교의 목적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목적은 이제 생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 발 물러선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대응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만 수위를 조절하면서 이제 그 외교적인 해법을 도모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중간에 껴서 또 고춧가루를 뿌릴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